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각 당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은 국회로 돌아와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국회 전면 보이콧에 장외투쟁까지 선언해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셨습니까? 자,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은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의원직 총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아주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바로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바로 들어오라고 하니 예. 한국당 입장에서 좀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른바 프레임이라고 하죠. 정치권에서 크게 이제 무슨 경론이 붙거나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프레임 구도 같은 게 생기는데 예. 일단은 연동형 선거구제와 크게 공수처법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동형 선거구제는 이른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삶과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문제처럼 이제 비춰지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수처는 이제 검찰 개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예. 검찰 개혁은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도 재수사를 합니다마는 예. 우리 국민들 눈에는 그동안 검찰 수사가 좀 국민 눈에 볼 때는 부족했다. 부적절했다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야당이 그동안 공수처는 꼭 돼야 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요. 예. 이에 반해서 이런 구도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독재 타도, 좌파 독재, 연장, 문재인 독재자 이렇게 갖고 왔는데 현재 국민 여론이라는 거 볼 때는 한국당에 짠 이 독재 좌파 독재나 독재자라는 것들이 조금 예. 밀리지 않는가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구도입니다. 국회 구도인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신인 한나라당 2005년도에 이제 당시 박근혜 대표가 했던 사학법 투쟁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 있었었는데 한 넉 달 정도를 장외 투쟁을 했었어요. 진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인데 그런 적이 없었죠. 했는데 결국은 개정된 사학법을 또 고치게 했으니까 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상 좀 다르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구도가 열린우리당과 사안도 다르지만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실상의 양강 구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을 빼고도 여당과 야3당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안팎이고 예. 집권 이후에 지금 민주당, 여당의 지지율이 한 번도 1위를 뺏기지 않은 이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한국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런 위치나 국민 여론에 비치는 위치가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거를 마냥 장기간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벌써 여야 사당은 오늘 바로 들고 나온 프레임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는 민생이다. 근데 그거를 민생이라고 했는데 계속 외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어쨌든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여당하고 사당의 이제 공동 입장 발표를 보면서 참 예. 무성의하다라는 걸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국민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이 무슨 패스트트랙 올려놨으니까 이제 희희낙낙하는 모습들을 다 연출을 했는데 그나마 오늘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서 다행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자유한국당보로 협의를 하자고 그러면 예. 적어도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이 패스트트랙이 진행되는 33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합의를 해서 처리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사실은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이 돌아갈 명분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나머지 야3당이 추경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추경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0.3% 정도의 1사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온 거는 이거는 정책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추경을 논의하기 전에 적어도 야당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그동안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실패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게 먼저고 예. 그것을 보완하는 게 추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3당은 한마디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야당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자유한국당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에서는 뭐 무슨 의원직 사퇴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달 정도 5월 7일이면 이제 임시국회 끝나잖아요. 예. 근데 뭐 이달간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제 희망으로는 6월 정기회나 늦어도 9월 국회 때는 등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게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금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의 최고의 실적은 경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월 국회 정기국회 때 주로 다루는 것이 그런 예산상의 문제이고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는 게 이번 9월 국회거든요. 예. 그래서 뭐 20대 국회가 중쳤다, 끝났다 이런 자세로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지금 불가피하게 장애투쟁을 하면서 국회에 복귀할 그 계기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청원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150만을 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에 대한 청원. 물론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민심을 좀 준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당이 받아들이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선거구제 관련된 예. 합의 부분은 일단 물론 문서로 한 건 없지만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뭐 저도 동의합니다. 선거구제를 어떻게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룰을 일방적으로 여야 사당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협상을 할 것이고 합의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 선거구제 문제는 여야 합의가 될 수밖에 없을 예. 것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국민청원 부분은 저희가 좀 제가 오기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늘어나는 속도는 이른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하고 더불어민주당 해상 청원이 있는데 뭐 자유한국당 쪽이 좀 빠르고 이쪽이 한 절반 정도 속도 차이가 뭐 2배라면 1배 정도 이런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그거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 달을 보라고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예. 근데 일부 정치인들은 이 손가락을 보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작 얘기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른바 베트남에서 접속한 사람이 많다. 예. 근데 이건 청와대 해명이 상식적으로 볼 때 상당히 클리어가 됐어요. 예. 이거 문제 제기를 했던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도 본인 얘기는 3월 달, 예. 3월 14일, 15일이었는데 그때는 뭐 이 청원글이 올라오기 그렇습니다. 전이죠. 예, 훨씬 전이었고 베트남 언론 세 곳에서 그 장자연 사건. 뭐 승리 스캔들 같은 승리 걸 했기 스캔들, 때문에 많이 예. 들어왔어요, 유입이.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된 것처럼 하면서 100만 중에 뭐 지금 14만, 늘기 전에 예. 14만 명이다. 이건 사실상 아니고 말고시 상당히 가짜 뉴스 같죠. 그리고 또 지금 오늘도 지금 좀 약간 부적절한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예. 300만 명이 넘어도 뭐 의미 없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작이라는 뭐 얘기, 이게 조작 가능성. 청와대의 청원이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있다 했는데요. 일부 뭐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거를 뭐 물론 뭐 이렇게 청원하신 분 입장에서는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어떤 진심이 담겼는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은 이 정당 해산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예. 뭐 청와대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옛날에 통진상 사태도 그랬고요. 그 어렵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알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치권 여야를 가릴 거 없이요. 뭐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로 거기도 20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이 분노를 표출하고 이렇게 정치하지 말라. 이렇게 준엄하게 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그 의미가 뭔지 이거를 좀 받아들이는 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지금 폄하하고 이거 조작이라고 이렇게 좀 더 씌우고 하는 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어떠십니까? 답답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뭐 우회 사이트 얘기를 하거나 무슨 뭐 베트남 얘기를 하거나 드루킹 얘기하는 거는 전혀 적절치 않는데 예.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SNS가 활성화되면서 소위 집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역기능이 저는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례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진영 대립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떻든 한 진영의 그러니까 국민인 건 분명합니다만 네. 한 진영의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가짜 뉴스 이런 것이 남발하게 되는 이런 예. 일이 벌어지는데 예. 저는 아마 22일까지 한 달간의 기간을 내버려 두겠다고 청와대가 그랬으니까 500만 명도 간다고 봅니다. 많이 갔을 때 1000만 명도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숫자네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정당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얻었을 때
득표한 숫자가 1,400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계속 청원을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지금 현재 한 30% 넘는 지지율이 나온다는데 계속 청원 누르면 그것도 한 사람이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4개까지도 할 수 있는데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잘못하면 오히려 집권당과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번 이게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정치적 공세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앞으로 문제만 터지면 예를 사안이 들면 발생만 하면 조국 수석 물러가라고 하고 나중에 정권 지지가 떨어지면 퇴진하라고 하고 탄핵하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계속 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청원 사이트에 순기능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원 사이트에서 이번에 예를 들면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사유를 놓고 보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를 들면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 입법을 발목 잡기를 하고 예. 이거 이전에 민주당 안 했나요? 그잖아요. 예. 적어도 통진당의 해상 사례를 이 청원 밑에 걸어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내란 음모와 연루된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소할 수 있는 정부가 제소해서 헌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청와대에서 저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저 청원 사이트가 저렇게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나오면 사사건건 20만 명 넘는 정치적 공세는 계속 벌어질 겁니다. 저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근데 이게 있을까요? 뭐 예.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른바 벤치마킹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델로 보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예. 미국에서 유더 피플이죠. 2011년인가 만들어서 그 약간 그쪽에서도 이렇게 걸러지는 자정 기능이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 거에서 너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이른바 좀 뭐라고 하죠? 함량미달이랄까요? 그는 좀 지역적인 것도 많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그걸 거르기 위해서 100명 정도의 동의를 받도록 네, 강화를 최근에 했죠. 바뀌었죠. 최근에 예. 했습니다. 그럼 강화한 거 있고요. 그래서 설사 우리 정 의원님 말씀도 뭐 공감을 합니다. 일부 뭐 잘못된 부분이랄지 과한 부분이랄지 이런 건 정리를 하고 좀 더 순기능이 많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질 않는 게 왜냐하면 이게 상당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새로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민주주의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 청원 사이트만 갖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앞으로 저는 좀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많은 분들이 벌써 이제 많이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지난해 3월에 그 대통령발 개헌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서 5월에 폐기가 됐죠. 예.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국민 소환권과 국민 발안권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이게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시킨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본인의 정치적 촛불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적 의사를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통로가 생겨야 되는 거고요. 이 여야 정치권이 못 받아주니까 한국당이 유면하니까 예. 이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서 설사 4번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4번 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150만 명이 놀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역기능이 있으면 그거를 개선시키는 방향을 찾되 이거는 좀 더 살려갈 수 있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이걸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이거는 진짜 우리 사회와 특히 정치권들이 개헌을 통해서라도 담아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기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게 정치적 공세라고 보여지는 청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를 판단을 누군가 해야 한다. 해야죠. 저 사이트를 운영하는 청와대에서 판단을 해야 되죠. 이 정부가 지금 예를 들면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거치지 못한다. 그리고 청와대가 힘이 빠진다. 그러면 반대 진영에서 사사건건 이런 청원 형태로 해가지고 뭐 누구 물러가라, 뭐 폐지해라.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만 있겠어요? 그걸 또 방어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똑같이 또 반대의 청원을 또 올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소모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직접 민주주의, 아까 이제 소환권과 발언권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의 힘들을 점차 많은 국민들한테 나누어져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행사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 행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진영 간의 대립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상생하려는 분위기가 아니고 네 얘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충돌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사회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저 사이트를 운영할 때 지금 이제 이미 155만 명이 됐으면 답변하면 되잖아요. 20만 명 넘었으면 답변하면 되잖아요. 저 사이트가 왜 문제가 있냐면요. 지난번에 탈원전 관련해서 신한울 3, 4, 5기를 재개해달라고 해서 그건 진짜 국민청원이에요. 신한울 3, 4, 5기를 바라는 그런 원자력계를 비롯한 학생들, 이 사람들이 청원을 올린 거거든요. 그때는 딱 한 줄 했습니다. 탐자부에 문의해봐라. 네. 저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역 의원 한 100명 정도가 피고발인 신문이 됐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 예. 뭐 누가 위반인지 아닌지는 전혀 지금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걸 자꾸 사법부에다 판단을 맡기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전에도 많았는데 예전에 그걸 이제 서로 소송을 하고 쟁송을 하다 보니까 검찰로도 가고 법원으로도 갑니다. 하는데 결국은 많은 부분을 또 그쪽에서는 처리 못하고 다시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정치에서 해결할 문제는 정치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예. 이거를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기는 건요. 이러다 보니 또 검찰에서는 역으로 이 정치인들이나 정치권, 정당에 대한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겁니다. 예.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또 이제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권력층 비리랄지 또 덮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 이제 165조, 166조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러다 보면은 큰 격돌 끝에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다가 나중에 또 아닌 것처럼 만나서 이렇게 합의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일제히 털고 갑니다. 예. 근데 이건 털 수가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설사 여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 그래서 이제 없던 걸로 하자 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계속 할 겁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검찰이 10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 그 안에는 또 지도부 의원들이 대거 들어 있습니다. 그럼요. 이분들을 모두 소환을 해가지고 수사하기는 검찰도 난처합니다. 예, 지금. 대단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요. 이거를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게 정치인들의 정치력인데 과연 그걸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 고발된 상태는 갈 수밖에 없고 검찰도 이제 들여다보면서 최정한 자료를 보고 예. 하면서 경중을 따지겠죠. 이거는 두고두고 100명을 넘게 한 이 고소고발전은 현 정치권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지금 고소를 취하해도 결국에 수사는 계속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정치의 영역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의회 정치의 위기 상황이 온 거라고 우리 이미 봐야 엎질러지는 되거든요.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된 것은 모욕 등의 예를 들어 형법에 관한 부분이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소위 선진압 국회법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19조를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근데 이게 예.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지금 검찰이 기소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부터 재판이 이제 선고가 시작이 될 텐데 만약에 내년에 민주당이 일당을 못하고 나머지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점하는 사태에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의석수가 뒤바뀐다. 예. 그러면 강제적으로 총선 민의를 바꾸는 거라고 자유한국당은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예요. 그래서 아마 정치권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이 맞는데 선처를 우리가 잘 합의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정도를 얘기를 해도 다행인데 예.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안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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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내년에 민주당이 저렇게 바라는 대로 일당이 되면 다행이에요. 근데 과반수 정당이 안 됐다. 예. 근데 저 법에 의해서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예. 그러면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나라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 민주당, 정의당에서 보다도 좀 건설적인 방향에서 해결을 모색한다라는 그거가 그런다고 해서 기소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되고 일단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 내에서 한번 깊이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